요즘 제가 느끼는 건 구독, 좋아요, 댓글이 정말 소중하다는 걸 다시 한번 느끼고 있습니다. 주변 반응은 어때요? 친근한 이미지 좋다고 말씀해 주셨고요. 그리고 첫 촬영에 청바지 입은 거 기억난다는 말씀 해주신 분이 있습니다. 오늘은 저랑 친분이 있는 두 분이 출연해 주셔서 제가 든든합니다. 혹시 온데브리핑 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 별로 없어요. 정말요? 네. 너무 바빠. 당연히 봐야죠. 전파하고, 하고, 구독하고. 친절한 경제 돋보기 온라인 대변인 브리핑. 안녕하세요. 기획재정부 온라인 대변인 김영임입니다. 4월 둘째 주 온대브리핑 지금 시작합니다. 지난달 31일 정부는 한국판 뉴딜의 성공적인 추진과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해 4월부터 매월 한국판 뉴딜 주요 사업 일정표를 배포하겠다고 밝히며 4월 일정표를 배포했는데요. 여기서 잠깐! 한국판 뉴딜 사업은 지난해 7월 14일 발표한 정책으로 코로나19 이후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대한민국 대전환 프로젝트를 말하는데요. 2025년까지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안전망 강화 등 3개의 축에 지역 균형 뉴딜이 추가되어 분야별 투자와 일자리 창출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한국판 뉴딜 4월 일정표에 대해 말씀해 주실 담당자님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국판 뉴딜 실무지원단에서 뉴딜 총괄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신대원 서기관입니다. 4월 한국판 뉴딜 주요 사업 일정은 어떻게 되나요? 네, 4월 일정표는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안전망 강화 이렇게 3개 분야로 구성됩니다. 그럼 먼저 4월 일정 중 디지털 뉴딜 분야 일정부터 확인해 볼까요? 우선 데이터댐 구축 일정입니다.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 사업을 4월 중에 추가로 공모 예정이며 인공지능 바우처 대상 과제도 선정하여 추진합니다. 다음으로 보조금 24 서비스가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국민들은 정부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한 번에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올해 4월 중앙부처를 시작으로 12월부터 지방자치단체, 2022년에는 공공기관의 서비스가 포함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산업의 디지털 전환 확산을 위한 협업지원센터 개소 소식도 예정되어 있고요. 스마트 공장 활성화를 위한 전문가 컨설팅도 추진합니다. 두 번째, 그린 뉴딜 분야의 일정도 설명해 주세요. 네, 그린 뉴딜 분야는 탄소 중립의 민간 확산과 관련하여 다양한 행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한국형 무공해차 전환 선언식과 탄소 중립 범국민 실천 운동 등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즉, 2030년까지 보유 또는 임차 차량을 100% 무공해차로 전환하겠다고 선언을 한 경우에는 전기차 구매 보조금과 충전 인프라 설치에 대한 지원을 받게 됩니다. 이와 함께 다양한 공모 사업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신재생 에너지 보급 확산을 위한 금융 지원,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수도권 수소 충전소 구축 등 그린 뉴딜 분야 공모 사업이 추진됩니다. 마지막으로 안전망 강화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코로나로 일상이 디지털화되는 가운데 디지털 격차가 사회, 경제적 차별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는 노력이 중요한데요. 4월부터 전국 17개 시도에 1000개의 디지털 배움터 개소 소식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환경기술, 기능, 인재 양성을 위한 환경 분야 특성화 고등학교 육성 소식입니다. 올 4월부터 총 5개 학교를 대상으로 총 30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고요. 오는 4월 23일부터 28일까지 신청 접수가 진행됩니다. 아차, 며칠 전 국민참여 뉴딜 펀드가 완판되었다는 기사를 봤는데 추가로 판매할 계획 있으신가요? 네, 국민참여 뉴딜 펀드는 인기가 매우 좋아서 판매사별로 완판 행진이 이어졌습니다. 추가 판매 여부는 뉴딜 분야에 대한 투자 수요, 향후 시장 상황 등을 보면서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검토할 예정입니다. 주요 사업의 자세한 일정표는 어디서 확인할 수 있을까요? 자세한 내용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와
한국판 뉴딜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두 번째 소식은 제 옆에 계신 구정재 사무관님과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구독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기획재정부 예산실에서 지난 1년간 추경예산 편성을 총괄 경영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구정재 사무관입니다. 첫 출연이신데 기분 어떠세요? 영광이죠. 그런데 좀 떨리긴 하네요. 긴장 푸시고 온데이 브리핑 두 번째 소식 시작해 볼게요. 정부는 지난 1일 코로나 극복을 위한 정부의 재정 지원 사업 업그레이드 자료를 발표했는데요. 어떤 내용이 담겨 있죠? 작년 2월 코로나19 확산 이후 그간 정부의 재정 지원 정책을 국민들께 알기 쉽게 설명드리고자 했습니다. 코로나 장기화로 누적되는 피해를 감안하여 지원 대상을 넓혀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 동시에 지원 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최대한 피해를 지원해드리고자 했습니다. 또한 행정 체계를 개선해 집행 속도를 높이는 등 재정 지원을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해 나갔습니다. 자료를 보면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로 피해가 확산된 가운데 집합금지 업종을 운영하는 소상공인 4인 가구 기준으로 코로나19 이후 1,399만 원을 지원했음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외에도 다양한 재정 지원이 있었는데 좀 더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 소득이 감소한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와 프리랜서 등 고용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고용안정지원금을 1인당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했습니다. 또한 생활안정자금 지원 대상을 법인 택시기사, 방문돌봄 종사자, 전세버스 기사 등으로 점차 확대해 나갔습니다. 생계위기 가구에는 4개월분의 소비 쿠폰을 시작으로 긴급복지의 요건을 완화하거나 긴급 생계지원금을 지급하여 생활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고자 했습니다. 특히 근본 추경에서는 한계 근로빈곤층 등에도 50만 원씩 지원하고 코로나 방역 조치 등으로 매출 감소 피해를 입은 농어민 가구에 최대 100만 원 상당의 바우처를 지원하는 등 신규 지원 방안도 마련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휴원, 휴교 등 양육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특별 돌봄 비용 등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집행 과정도 사전에 꼼꼼히 챙기셨다면서요? 네, 신속하고 편리한 지급을 위해 행정정보를 활용하여 별도의 증빙자료 제출 없이 지원받으실 수 있도록 지원 절차를 최대한 간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했는데요. 예를 들면 버팀목 플러스 자금이나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기존에 지원한 데이터베이스와 행정정보를 활용하여 별도 심사 없이 최대한 신속히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이와 같은 재정 지원의 성과는 어떤 걸 꼽을 수 있을까요? 국민들의 적극적인 방역 협조와 정부의 정책 노력이 결합되어 작년도 경제 성장률이 OECD 국가 중 최상위권이었고 이에 더해 최근에 긍정적인 경기 지표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원활한 문의사항 해결을 위해 아래 콜센터도 운영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와 함께 온데이 브리핑 함께 진행해 보셨는데 어떠셨어요? 예, 책상에서 서류만 검토하다 이렇게 많은 분들과 직접 소통할 기회를 갖게 되어 신선하고 뜻깊은 경험이었습니다. 오늘은 같이 마무리할까요? 지금까지 4월 둘째 주 온데이 브리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